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LG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쉽지 않은 시장이었죠.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2%씩 밀렸었고, 그리고 또 미장도 다시금 또 마이너스 2%로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홍콩장도 마이너스 4%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 2019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친구 추가하신다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체험 기회 혹은 다양한 주식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기차 배터리 속도 내봤자 LG 엔솔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전기차 배터리 혹은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탑5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중국, 뭐 일본, 한국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중국 기업이 한 두어 개, 우리나라 기업도 한 뭐 두세 개, 거기에 그 중간에 껴있는 기업이 바로 파나소닉이라고 점유율을 그래도 한 뭐 탑6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파나소닉이. 뭐 내연기관 시장, 내연차 시장에서 보여온 존재감과는 달리 전동화는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소니, 뭐 혼다와 전기차 개발 판매 부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파나소닉이 테슬라를 겨냥해가지고 이 테슬라 수주가 사실 또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뭐 실제로 뭐 테슬라 전기차 보면은 뭐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지 뭐 롯데타워 가면은 그 전기차 이렇게 또 충전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 차들 빼고 뒤에 보면은 테슬라 엄청나게 많죠. 보면은 파나소닉의 신규 공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강조한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데, 뭐 파나소닉의 대규모 투자가 LG 엔솔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뭐 상관없죠. 뭐 상관없다라기보다는 사실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지만 파트너가 혼다다. 혼다는 LG 엔솔의 북미 지역 조인트 벤처 설립을 제안을 했다. 결국 기술이 좋고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면은 뭐 그게 뭐 사실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 물론 뭐 미국이 CATL 중국의 기업을 갖다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한미일 정도 안에서는 뭐 충분히 협업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이게 똑같이 나오죠. 한국과 일본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보시면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6개인데 CATL이 중국이고요. BYD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LG 엔솔, SDI, SK온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게 파나소닉 하나 있는 게 이게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동아시아가 이제 거의 뭐 주름을 잡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줬고, 뭐 파나소닉 공세의 마무리, 사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SDI가 사실 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로 치고 갈 수 있고, 다른 뭐 3원소 배터리라든지 4원소 배터리에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죠, 실제로 SDI가. 그래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그렇게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SDI가 조금은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침투를 하니까 SDI 역시 원통형 전지 대형화를 통해서 밀도를 향상시키고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구상인데, 보시면은 뭐 SDI 해봤자 뭐 대회 뭐 미국 기업들이랑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랑 그리고 뭐 스텔란티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랑 좀 무게감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SDI가 요즘에 좀 설 자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역시 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원통형 배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이즈예요, 결국. 그래서 조금은 지금 파나소닉이 사실 다른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나 뭐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투자 금액을 엄청나게 늘리지는 못했어요. 사실 늘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전통적인 강자라는 이미지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엔솔이 주총을 한다고 합니다. 주총을 하는데 3월 23일 날 한다고 해요. 한 3주 정도 2주 3주 남은 것 같은데,
그죠? 한 2주하고 2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또 보시면은 이제 과연 여기서 결국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임원들의 보수 한도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 뭐 혹은 뭐 기관 투자자들을 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앞으로의 뭐 사업 전략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LG 엔솔이 냉정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LG 엔솔을 어필을 하는 게 그림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뭐 굉장히 좀 굴지의 회사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정상이긴 합니다만 뭐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나아가고 있고 하지만 뭐 LG 엔솔 입장에서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위치가 이틀 전에 5일선 한번 만들어주고 단봉, 음봉으로 하나 밀렸는데 지금 음봉이 지금 3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포인트는 어디다? 45만 원 구간을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회복을 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기금이 오랜만에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오랜만에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한 번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뭐 사실 그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보시면 연속성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뭐 하루 정도 오늘 시장이 워낙 좀 또 대형주들이 가기 어려웠던 시장이다 보니까 뭐 하루 정도 연기금들이 매도를 쳤습니다만 다시금 또 들어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죠. 연기금들이야 뭐 주가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줬었던 그런 또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45만 원을 뚫을 때 이 LG 엔솔의 수급 주체를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게 지금 좀 아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지금 개인들만 2조 샀고 외국인 기관들 합쳐서 2조 던졌거든요. 코스피에서만. 코스피에서 이거 엄청 던지는 게 결국 뭐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엄청나게 던졌겠죠. 네, 또 매도라고 하면 결국 또 매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실적으로 눈을 증명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외국인들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HE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